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한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현 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된 내용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안정성 그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이제 많이 취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거기에 못지않게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도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거는 원자재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견인 그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유동성 푼 거 플러스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역전되는 일이 있으니, 그로 인해서 외환시장 환율이 이제 또 상승하거나 출렁거림이 이제 심화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이 다 이제 영향권에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빠르게 진정이 돼야지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감될 수 있는 그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펀드멘탈에 대한 얘기도 저희는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나 석탄이나 원유나 거기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펀더멘탈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도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펀더멘탈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중국에는 에너지 시장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도 금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 팩터들, 경기 펀더멘탈을 체크할 때 이자율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실물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좀 잘 관찰해야 돼야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종종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예전에 컨텐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채널에 보시면 예전에 이런 것들을 종종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약간의 어떤 제도에 대한 변화가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작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기본 틀, 유통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8.3억 톤 이상이 되면은 그 물량을 이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통되는 물량에다가 요것은 요 물량에서 요거 빼게 된 물량에 대해서 24%를 이제 곱하기 해서 3.47억 톤을 이제 리저브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통량이 이제 모자랄 때는 여기서 세이빙했던 것들을 끌어다가 시장에다가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유통되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니 그중에서 일정 포션을 빼서 적정한 가격을 이제 유지시키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조금 대한민국하고 좀 다른 게, 가격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것들, 그런 수량 조정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유럽 ETS에서 어떤 기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의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적으면 여기서 이제 빼서 적정하게 공급을 해줘서 가격 급등이 되는 것들을 좀 막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유럽 시장의 시장 안정화 조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 물량 조정만 하는, 물량 통제만 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것도
뭐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철저하게 그 가격에 대한 것만 이제 놓고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란색 선은 EUA 그 탄소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리퍼런스 프라이스는 여기서 언급하다시피 2년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2년치에 대한 이동 평균값을 쭉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트리거 레벨은 그 레퍼런스 프라이스에다가 곱하기 4만. 그래서 이 오렌지색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가다가 오렌지색 선을 터치하면은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최근에는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르니 그 EU 커미티에서 이제 이거를 곱하기 3 하지 말고 곱하기 2 하자. 그래서 레퍼런스 프라이스에다가 곱하기 2한 이 가운데 있는 이 회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억제 정책을 피자라는 그 얘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발동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상징성의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넘쳐나면 시장에서 배추권을 사든지, 아니면 뭐 그 유상할당에 대한 물량을 축소한다든지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시장 유통되는 물량을 이제 통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24%가 이제 뭐 3년 동안만 하기로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30년도까지 12% 했던 것들이 이제 30년도까지 24%를 늘리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물량을 좀 많이 빼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뭐 비용 억제 정책 메커니즘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유럽도 물량 통제 중심이지만 이 가격에 대한 것들도 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는 대한민국의 ETS 시장의 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전 그 컨텐츠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노란색 선이 이제 변화가 있으니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이제 상단 하단에 대한 그 진폭에 대한 크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거래량 조건, 가격 조건 둘 다 충족을 시켜야지만 실질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그 언제죠? 그 작년 4월 19일인가요? 그때 한번 이제 발동이 됐고, 두 번째 발동은 작년 6월 25일 날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최저거래 가격 그 가이드만 이렇게 제공했을 뿐이지 뭐 실질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뚫려도 유럽처럼 실질적인 그 어떤 작동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가격 안정화 조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유럽 시장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거래 가격 작년 4월 19일 날 요 빨간색 점선 요게 이제 12,900원으로 됐고요. 한 번 더 뚫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저 거래 가격 제도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가격은 9,450원으로 이제 하단은 맞겠다라는 의지에 대한 표명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상징적인 그 시장 안정화 조치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양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이제 존재하나,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떤 준칙에 의해서 룰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 시행령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게 언급이 되어 있으나 어떤 정부 재량에 의해서 조금 그 준칙이 아닌 그런 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 폼이 뭐 유럽의 탄소 배출권이 100% 답이다라고는 뭐 딱 단언하기는 어렵으나 어쨌든 뭐 글로벌 스탠다드 폼이 될 만한 곳이 이제 EU ETS이고 그리고 거기 참여자나 어떤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거기에 뭐 100%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운영에 대한 것들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가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지만은 또 이 가격이 너무나 이제 등락이 크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밴드를 가져가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EU하고 대한민국 ETS 시장에서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차이점은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준칙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은 조금 어떤 정부 재량에 의해서 조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떤 빠르게 어떤 준칙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실효적인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